터키에서 가자 지구를 향한 9호선이 이스라엘 당국에 납포된 사건이 있은 지 6년 만에 터키와 이스라엘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양국 언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슬람 국가 출신 이민자가 넘쳐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터키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순위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의 세력이 시리아 북부 요충지에서 수세에 몰리자 민간인 900명을 인질로 잡고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인 독일, 프랑스가 브렉시트 결정이 촉발한 글로벌 충격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분석가들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28개 EU 국가들이 2016년 전까지 이파일 간의 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한 프랑스 주도 평화협정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프랑스 평화협정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 오데르라는 영국이 EU에서 떠나면서 이스라엘이 바라는 대로 평화협정을 지연시키는 힘이 사라졌다고 발언했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말했습니다. 반면 에프라임 인바는 EU가 형성된 후 유럽의 반유대주의가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탈퇴로 EU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이 이스라엘에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유럽을 지탱하는 양대 기구인 EU와 나토에서 미국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온 영국의 이탈로 미국이 의존해온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가 약화돼 분쟁 지역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의 혼란이 가중되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가해진 대러시아 제재 효과에 힘이 빠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터키의 EU 가입에 따른 기추가 주목됩니다. 터키에서 가자 지구를 향한 9호선이 이스라엘 당국에 납포된 사건이 있은 지 6년 만에 터키와 이스라엘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양국 언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터키 일간지 휴리에트 데일리 등에 따르면 터키와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26일 로마에서 만나 관계 정상화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터키는 그간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사과와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양국은 최근 협상을 벌여 이스라엘이 2천만 달러를 유족에 보상하고 터키는 이스라엘군 인사들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터키는 2014년 가자 전쟁에서 숨진 이스라엘 군의 유해 송환을 돕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구호와 비군사적 모든 공급품을 보급하고 인프라 건설에도 참여한다고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터키와 하마스와의 긴밀한 관계는 언급하지 않은 채 터키는 이스라엘과의 화해 후에도 팔레스타인 정부와 국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화해가 알려지자 2014년 가자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의 한 친척은 예루살렘의 네타냐후 총리 공관 앞에 시위용 텐트를 세우고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443번 국도에서 현지 시간 21일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민간인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져 3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인이 제압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10대 소년이 희생됐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군인들이 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을 보호하기 위해 용의자를 향해 총을 쐈고 초기 조사에서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실수로 총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리버만 국방장관을 비롯한 내각 인사 다수는 소년의 희생을 제외하고 군인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팔레스타인인의 흉기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자국민 보호 및 테러범 제압을 위해서는 현장 사살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는 다른 형태지만 지난 1월과 2월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이 흉기 테러를 벌이다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들까지 동원하는 팔레스타인 측의 과도한 선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If they will do something like this, they will have better life
after they die. This is what the gods want them to do. They're using them, the terrorist organization and the leaders, the Muslim, using all the propaganda and the internet and the YouTube, like coming against, and young people watching it, and they become hatred and they go and do killing. No fear of death, especially when you kill Jewish. 이스라엘군의 실수와 소년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시위 현장에까지 미성년자들을 동원하는 팔레스타인 측의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브레드TV 김강인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슬람 국가 출신 이민자가 넘쳐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슬람 국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EU 가입 협상 중인 터키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현재 벌어지는 반터키 행태는 이슬람 혐오 현상이라며 EU가 계속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현재와 같은 길을 간다면 조만간 추가 탈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랍권 방송 알자지라는 대부분의 아랍 지식인은 브렉시트를 영국과 유럽의 패배이자 EU 종말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요르단 작가인 야세르 자트레는 유럽 정체성의 단편화 시작 단계라고 정의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기자인 자말 카쇼기는 푸틴은 오늘 행복할 것이라며 그는 시리아에서 발생한 난민 위기를 통해 EU를 분열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와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정부 장관은 가자 해안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지중해 해상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방안을 안보내각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은 인공섬을 짓지 않는다면 이스라엘로서 그 대안은 가자로 공급될 식수와 전기, 식량, 다른 물품 등을 계속 늘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인공섬 건설에는 대략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7,60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현재 재정 지원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도 공항과 항구 건설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가자의 공항이나 항구가 들어서면 자국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과 하마스의 지원 비용 남용 등의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의 실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IS의 세력이 시리아 북부 요충지에서 수세에 몰리자 민간인 900명을 인질로 잡고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IS가 지난달 말부터 시리아 북부 만비즈 일대 쿠르드족 민간인 900명을 억류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붙잡힌 민간인 26명 이상이 이미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방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은 지난달 31일부터 만비즈를 향한 공세를 시작했고 최근 만비즈에 진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간 21일 시리아 라카에서 진행한 공습으로 민간인 30명 이상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활동단체 라카는 조용히 학살당하고 있다는 22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어제 러시아의 공습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32명으로 늘었고 15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도 어린이 6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2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반복된 폭력의 늪에 빠지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이날 이스라엘 대통령 관저에서 레웬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근 50년간 지속한 점령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이 황폐해졌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어 양측의 열망과 충돌에는 두 국가 해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지도자들은 평화를 위해 조속히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은 기자회견 내내 반 총장을 친구라고 부르며 웃는 얼굴을 유지했으나 반 총장이 점령이란 표현을 쓰자 미간을 한껏 찌푸렸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예루살렘은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 대사관들은 텔아비브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